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했던 거 좀 복습 한번 해볼까요? 일단 프린트물에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에 보면 이제 양가로 2번, 이제 어제 얘는 안 했었는데, 이제 사례를 볼 때 양가로 2번에 국민에게 불이익한 공권력 행정작용일 때 걔가 위법하다면 나한테 불이익하니까 걔가 위법하다면 이제 구제를 가야 되잖아요. 구제. 그럴 때 이제 구제 수단이 이제 좀 차이가 나요. 그 이제 교수님들은 뭐 4유형 이렇게 하는데 저는 2유형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동그라미 1번에 어제 배웠던 과세처분은 직접 상대방에게 침익적인 처분이에요. 침익적인 처분. 그러니까 갑에게 침익적인 처분이니까 갑이 불복하게 되겠죠. 갑이. 그래서 침익적 처분, 직접 상대방에게 침익적인 처분은 이제 갑이 불복한다. 갑이. 자격 취소나 업무 정지나 과세 처분이나 갑이 불복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자에게 침익적인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제 잠깐 봤었지만 근로자에게 구제 명령이 내려지면 구제 명령은 상대방 근로자 을에게는 수익적인데 사용자 갑에게는 침익적이죠. 그리고 대표 선수가 이제 건축 허가예요. 강남구 1번지 10층 건물 건축 허가를 강남구청장이 건축법을 집행해서 갑에게 해줬다. 허가가 갑에게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럼 갑은 허가받고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수익적인 행정이 처분이에요. 처분. 허가는 상대방에게. 근데 건물이 올라가면 인근 주민이 만약에 1층 집에 살고 있으면 햇볕이 안 보인다. 어떤 권리 침해를 받죠? 일조권. 앞이 안 보인다. 조망권. 앞이 안 보인다. 일조 조망권 침해를 받는 사람은 을이란 말이에요. 을. 그래서 을은 허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예요. 그래서 이런 행정위를 제3자효 행정위라고 하는데 이렇게 학자들이 이런 제3자효 행정위 이런 걸 연구한 이유는 직접 상대방인 갑은 허가가 잘못 나왔어도 허가 수익적이니까 구제를 안 가는 거예요. 오히려 땡큐니까. 그러니까 침익적 영향을 받는 제3자 을이 구제를 가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침익적 처분의 경우에는 침익적 영향을 받는 직접 상대방이든 아니면 제3자이든 그 사람이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면서 구제를 간다. 근데 그 처분 자체를 없애달라는 소송이 어제 무엇이었었죠? 취소송. 주로 취소송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는 수익적 처분이 안 나올 때 안 나오는 모습이 거부합니다 하면 거부 처분이에요. 거부 처분. 그 다음에 이제 허가도 안 하고 건축주 갑에게 허가도 안 하고 거부도 안 하고 한 달이 지나갔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걸 부작이라고 그래. 부작이. 그래서 예컨대 강남구 1번지 건축 허가를 갑이 신청했어요. 근데 허가가 나오면 갑이 구제가요? 아니면 안 나왔을 때 구제가요? 건축주 갑에게 허가가 나왔을 때 불복을 해요? 아니면 허가가 안 나왔을 때 불복을 해요? 건축주 갑에게. 건축주 갑은 그렇죠. 허가받고 건물을 짓는 게 수익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허가가 안 나오는 모습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거부합니다 하면 거부 처분이에요. 얘는 뭔가 한 거니까 자귀라고 그래요. 자귀. 근데 한 달이 지나도 허가도 없고 거부도 없어요. 그럼 뭐죠? 자귀의 반대말이 부작이. 아무것도 안 한 거다. 이럴 경우에 이제 구제를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거부 처분이 단순 위법이면 무슨 소송을 가겠어요? 거부 처분이 단순 위법이면 취소송. 중대 명백한 위법이면 무효 확인 소송. 부작위일 때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4조, 1호, 2호, 3호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구조 아시겠어요? 그래서 크게 침입적 영향을 받는 사람이 구제 소송 간다. 불복 간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수익적 처분, 허가, 특허 등이 안 나올 때 자귀인 거부 처분일 경우 부작위일 때 안 나올 때 구제를 간다. 이해하시겠죠? 구제 갈 때 A2에게 가는 거를 뭐라고 하죠? 행정심판. C에게 가는 걸 뭐라고 하죠? 행정소송. 행정소송이 가장 큰 개념이고 여기 과세처분 1,000만 원을 없애달라는 소송이든 아니면 인근 주민이 갑에 대한 건축허가를 없애달라는 소송이든 거부처분이
위법하니 없애달라는 소송이든 전부 무슨 소송이에요? 통상 행정소송 중에 취소송이죠. 취소송.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위에 거는 침입적 처분이지. 공권력의 행사, 침입적 처분. 그다음에 거부 처분. 이게 처분이 침입적 처분과 거부 처분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처분의 반대말이 부작이에요. 부작이. 처분은 뭔가 한 것이고 부작위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부작일 경우에는 부작이 위법 확인 소송을 가게 되는 거죠. 4조 3호에. 여하튼 이런 처분이 단순 위법이면 무슨 소송? 취소소송. 중대명백한 위법이면 무효 확인 소송. 이게 4조 1호, 4조 2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부작위에 대한 소송은 뭐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로 법에서 취소송을 다 상세하게 정하고 나머지 무효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취소송을 준용한다. 준용. 준용은 뭐냐면 같이 갖다 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무효 확인 소송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취소송과 차이가 나는 점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나는 점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이 전제는 전부 이런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가는 거예요. 적법일 때는 구제를 갈 필요가 없잖아요. 위법하다고 하면서 구제를 가는 것이다. 그럴 때 이제 어제 한 거 취소송 가면 맨 처음에 무슨 심리하죠? 소송 요건 심리, 요건 심리. 그 소송요건 통과하면 무슨 심리하죠? 본안 심리. 그래서 소송 요건에 관한 내용 1번, 본안 심리에 관한 내용 2번. 암기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네. 일단 소송요건 두 문자부터 써보세요. 소송요건 두 문자. 써보세요. 말하면서 써도 되고. 그렇죠. 프린트물에 2페이지에 쟁송 흐름도에 여기 대원소 그다음에 전기관 뭐라고요? 대원소 전기관 대상 적격 원고 피고 적격 협의의 소외이익 전취주의 기간 제한 관할 그중에 이제 전취주의는 A2를 거치는 게 전취주의인데 원칙이 임전이었어요? 필전이었어요? 임전. 임의적 전취주의. 그럼 관련 조문이 18조 1항 본문 이렇게 자꾸 외우셔야 돼. 임의적 전취주의는 18조 1항 본문. 조문 번호라도 암기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야지 수월해져요.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서는 법전 보고 막 이렇게 조문 찾을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문 번호라도 암기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필전은 18조 1항 단서죠. 필전. 필전 두 문자가 뭐죠? 세공도. 세공도. 어저께 배웠는데 바로 까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쟁송의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소송 요건과 관련된 원고 갑의 주장과 피고 A의 주장. 자, 양가로 갑원에 13페이지죠. 13페이지. 페이지 요 2번 암기하라고 했었죠? 2번. 자, 양가로 1번. 양가로 가, 양가로 나. 써보세요. 양가로 가. 원고의 주장대로. 소송 요건을 충족하면 if죠. if. 뭐뭐 하면 이게 요건이란 말이에요. 소송 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에 효과. 적법함으로 법원의 대답. 그렇지. 양가로 나번 피고의 주장대로 써보세요. 네. 소송 요건을 불충족하면 부적법함으로 법원은 각하 판결을 한다. 각하 판결을 한다. 이게 남소이기 때문에 각하 판결을 하는 거예요. 남소 방지.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본안 심리. 자,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 양가로 가, 양가로 나. 써보세요. 양가로 가, 원고의 주장대로.
소송이 아니라 처분이, 과세 처분이, 뭐 허가 처분이. 처분이 위법하면 청구가 원고의 청구 이유 있으므로 법원은 인용 판결, 취소 판결을 한다. 그 다음에 피고의 주장대로 써보세요. 피고의 주장대로 네. 처분이 적법하면 네. 청구가 이유 없음으로 예. 법원은 기각 판결한다. 예. 그렇게 지금 한 거를 계속 반복하셔서 능숙하게 할 때까지. 그래야 이게 글로도 쫙쫙쫙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반복.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반복. 이게 핵심이에요. 반복을 누가 열심히 하느냐? 이게 핵심이란 거예요. 이게 이제 어저께 배운 것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4페이지 보면 맨 위에 양가로 선반의 권리구제 수단. 일단 과세 처분이 이제 위법한 행정작용, 위법한 처분이다 라면 맨 첫 번째 칸에 위법한 과세 처분 자체, 그 자체를 없애달라는 수단은, 다투는 수단은 항고쟁송이라고 해요. 권력작용에 대해서 대항해서 이르는 항고, 소송으로만 항고소송 3조 1호. 근데 그게 단순 위법이면 무슨 소송이에요?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과세 처분을 없애달라, 거부 처분을 없애달라, 취소해 주세요.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과세 처분이 위법하면 세금을 2월 말까지 납부할 의무를 없애달라는 소송은 취소송이고, 갑의 불이익은 세금을 내야 할 불이익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소송을 제기하면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돈 들어가죠. 회사도 못 가고 소송 가야 된단 말이에요. 법원에 가야 된단 말이야. 혹시 본인 소송이 원칙이에요? 변호사 대리가 원칙이에요? 본인 소송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원래 제기할 수 있지만 본인이 제기하면 법적 쟁점을 모르기 때문에 법관이 화낸단 말이야. 법관이 재판 편하게 쟁점을 정리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상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를 대리하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 비용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변호사 비용 뭐 아시겠지만 사건마다 다른데 착수금 뭐 500만 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다 금전적 피해잖아요. 그런 금전적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변호사 비용 등등등 해서 2천만 원 금전적 피해가 났다라고 하면 세 번째 칸에 위법한 과세 처분으로 인해서 발생한 금전적 피해를 손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손해를 다투는 수단이 뭐냐? 그 오른편에 보시면 행정상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소송은 국가배상 청구소송이에요. 뭐라고요? 국가배상 청구소송. 근데 그 밑에 이제 하는 김에 다수설은 얘를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기 때문에 이제 당사자 소송을 제기된다. 이 당사자 소송은 행정소송의 일종이에요. 행정소송의 일종. 그러니까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되겠어요? 행정법원에. 근데 판례는 얘를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보고 있어요. 민사소송은 행정법원에 제기하겠어요? 민사법원에 제기하겠어요? 민사법원에. 근데 이런 것들이 쟁점이에요. 다시 위법한 과세처분 자체를 없애는 소송은 무슨 소송이에요? 첫 번째 칸에 취소소송. 그건 이제 내가 돈을 내야 할 납부 의무를 없애는 소송이에요. 근데 위법한 과세처분 때문에 나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죠. 2천만 원. 그거를 달래는 소송은 무슨 소송이에요? 국가배상소송이에요. 국가배상소송. 다만 학설 대립이 있는데 다수설에 의하면 행정소송으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당사소송. 판례에 의하면 이게 사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 배우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의 종류 또 하나 배웠어요. 무슨 소송? 다수설에 의하면 당사자소송. 당사소송. 당사자소송을 가볼게요. (4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4페이지가 아니라 죄송해요. 8페이지. 8페이지. 일방적인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등이나 수익적 처분을 안 해주는 부작위에 대항해서 이르는 소송이 무슨 소송이에요? 3조 1호의 항고송 중 이제 주된 게 4조 1호의 취소송이죠. 4조 1호의 취소송. 그러니까 취소송은 항고송이라는 큰 개념의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박스에 3조 2호의 소송 제목이 뭐예요? 이게 이제 오늘 배울 거예요. 당사자송. 당사자송은 뭐냐? 행정청의 이사안으로 말하면 행정청 강남구 세무서장에 위법한 과세처분 1,000만 원을 1,000만 원 때문에 손해가 났잖아요. 때문에 즉 원인으로 하는 이게 법률관계인데 이게 이제 공법상 법률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키워드가 2호의 첫 번째 줄 끝부분에 공법상 법률관계, 공법상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법률관계는 그 밑에다가 권리 의무 관계 이렇게 써놓으세요. 같은 말이 권리 의무 관계예요. 무슨 관계라고요? 권리 의무 관계. 그래서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소송 그 대표적인 게 국가배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에요. 다수설에 의하면. 아까 국가배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러면 나한테 2천만 원 손해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그게 국가 사무라면 국가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으면 나한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권리. 의무의 반대말이 권리니까. 그래서 권리자 갑이 의무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야. 그럴 때 공법상 국가배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예컨대 의무자인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피고가 의무자가 됐으니까 권리자는 피고가 돼요, 원고가 돼요. 원고. 그래서 갑은 원고로서 나에게 손해 2천만 원 국가배상 권리가 있고 피고인 국가에게는 2천만 원 국가배상 의무가 있으니까 그 의무를 이행해 주세요 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국가배상 2천만 원 배상 의무 이행 소송인데 줄여서 국가배상송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송은 결국 국가배상 권리 의무 관계를 다투는 소송이에요. 근데 그 관계를 다수설은 공법상 법률관계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수설에 의하면 이 국가배상송은 3조 2호에 무슨 소송에 해당해요? 당사소송. 다만 판례는 공법의 반대말이 뭐였었죠? 그렇죠. 판례는 얘를 사법상, 즉 민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 보기 때문에 판례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민사법원에. 그런 점이 나중에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호의 당사자송의 대표 선수가 국가배상,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즉 다수설에 의하면, 그리고 권리자인 갑이 원고, 의무자인 국가가 피고, 원고와 피고를 합쳐서 뭐라고 하죠? 그래서 당사자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관련된 해당 국가배상송 해당 페이지는 (36페이지) 옆에다 2번 당사자송 옆에다가 페이지 36 이렇게 써놓으세요. 3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재 순서대로 안 나가요. 왔다 갔다 하면서 숲을 그리는 거예요. 자, 36페이지에 맨 위에 두 번째 줄에 이 국가배상 법률관계를 공법상 법률관계로 보는 게 다수 견해로서 당사자송이라고 보는 견해이고, 다만 판례는 공법상의 반대말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기 때문에 민사송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1번에
이런 소송을 이제 행정상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하는데 얘는 위법한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이 무슨 작용이죠? 행정작용이죠. 다시 법률은 예컨대 소득세 법률은 어디에서 만들어요? 국회에서. 그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을 뭐라고 해요? 행정작용, 집행부, 행정부, 행정작용이 가장 큰 개념. 대통령이 법을 만들면 시행령, 총리나 각부에서 만드는 시행규칙 이런 게 소득세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작용의 일종인 행정입법이에요. 행정입법. 그 다음에 이제 갑에게 소득세법과 시행령 등에 근거해서 1,000만 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걔는 이제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행정행위. 상대방 갑에게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명이라고 하자. 학자들이. 행정행위. 그래서 어제 본 사례에서는 행정작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시행령 등의 행정입법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금 부과 처분이라는 행정행위, 처분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걸 다 합쳐서 가장 큰 개념이 뭐예요? 행정작용. 그게 전부 소득세법을 집행하는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법한 행정작용, 어제 사안의 경우에는 1,000만 원 과세처분이죠.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본다. 이게 다소리예요. 근데 얘는 갑이 소송에서 이기려면 국가배상법 2조 등의 요건을 갖춰야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양가로 2번 두 번째 존박스의 법의 이름이 뭐예요? 양가로 2번 국가배상 법률이죠. 법률. 어디서 만들었어요? 국회죠. 국회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갑이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국가 사무이면 국가에게, 지자체 사무이면 지자체에게 이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2,000만 원. 그래서 2조의 이제 요건이 있는데 1항 국가나 지자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위탁받은 사인이 예컨대 세무공무원 스몰 A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무공무원 스몰 A가 지금 직무를 집행하면서 즉 양도소득세 과세 업무를 집행하면서죠. 하면서 고의 과실로, 고의는 이제 알면서, 과실은 실수로 주의무를 위반해서 법령을 위반해서 예컨대 소득세법을 위반했죠. 즉 비과세 대상인데 과세 대상이라고 알면서 했으면 고의. 그 다음에 실수로 했으면 과실. 그래서 소득세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로 지금 A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지금 갑에게 세금부가 됐잖아요. 세금부가 되는 바람에 갑이 소송도 가고 변호사 비용도 내야 되니까 2,000만 원 타인 갑에게 손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손해를 입히거나 세 번째 있을 때는 여기까지가 요건이에요. 요건. 끊으세요. 요건. 이 법,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즉 갑이 입은 2,000만 원 손해를 배상하여한다 밑줄. 세 번째 줄에 하여한다. 하여한다는 말은 의무가 있다. 의무가. 누구에게 의무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즉 공무원 A나 아니면 강남구 세무서장도 공무원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과세 행위로 인해서 위법한 과세 행위로 인해서 갑에게 2,000만 원 피해가 나오면 국가나 이게 국세이면 국가, 그다음에 지자체, 지방세이면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 국가나 지자체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말은 갑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의무의 반대말이 권리를 말하는 권리. 이게 정확히는 국가배상 권리죠. 국가배상 권리. 국가의 경우에는 국가배상 의무.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갑이 위법한 과세 처분으로 인해서 지금 나에게 변호사 비용이 나가는 등 2,000만 원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이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니까 국가너는 국가배상 할 의무가 있다 하면서 2,000만 원 국가배상 의무 이행해라 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이 소송을 줄여서 그냥
국가배상 소송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국가배상 소송. 정확히는 국가배상 의무 이행 소송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소리에 의하면 얘는 공법상 법률관계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사법상 법률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가 법률관계인데 이 법률관계를 다소는 공법상 법률관계로 본다 이 말이에요. 다소리에 의하면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툰 소송이 아까 무슨 소송이었죠? 3조 2호의 당사자송이죠. 3조 2호의 당사자송. 행정법원에 당사자송을 가야 됩니다. 행정법원에. 다만 판례에 따르면 얘를 공법상이 아니라 사법상 법률관계로 본다. 사법상 법률관계. 그럼 어느 법원에? 민사법원에 민사소송을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법원에 소송을 가느냐? 이게 관할이에요. 관할. 어느 법원에 소송을 갈 거냐? 이게 관할. 소송 요건 대원소, 전기, 관중, 관할이란 말이에요. 관할. 그래서 이제 이게 소송 요건, 그러니까 이 소송도 이런 소송 요건을 심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관할에 관한 내용이 이게 공법상 법률관계냐, 사법상 법률관계냐, 권리만 쓴다면 이게 공권이냐, 사권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요게 이제 다른 표현으로 갑의 국가배상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공권이냐, 사권이냐. 이게 소송 요건 심리예요. 이 소송도 소송 요건 심리, 본안 심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중 이제 관할에 관한 내용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관할. 소송 요건 심리 끝나면 무슨 심리를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안 심리예요. 다만 내용이 다를 뿐이야. 내용이. 그래서 취소송의 본안 심리는 과세 처분의 위법, 적법 여부를 법원이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소송은 요 국가에게 2천만 원 국가배상 의무가 있는지, 반대로 갑에게 권리가 있는지, 권리 의무 관계를 뭐라고 하죠? 법률관계. 국가배상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또는 부존재하는지 갖고 원고 갑과 피고 A가 서로, 피고 국가가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항상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다툰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이런 국가배상 법률관계의 존부를 갖고 다투는 거예요. 근데 이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는 말은 국가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국가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거는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이 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 부분은 효과란 말이에요. 효과. 법은 요건과 효과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효과의 반대말이 뭐예요? 요건. 뭐뭐 하면, 뭐뭐 하는 때에는 이 요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줄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때에는 여기까지가 요건이라면 요건. 그 요건이 뭐냐? 스몰 A나 강남구 세무서장이 공무원에 해당하고, 이해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스몰 A나 강남구 세무서장이 과세, 직무집행 중이고, 그 다음에 과실이 있었고, 과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갑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었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지금 실수로 세금을 부과하게 됐다. 과실이 있었고, 따라서 소득세법을 위반했다. 법에 위반했고, 타인 갑에게 지금 손해 2천만 원이 발생했다. 이해가시겠어요? 이제 법에 없는 요건이 상당 인과관계라는 거예요. 상당 인과관계. 즉 공무원 A의 위법한 직무집행 때문에 갑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이런 게 다 요건이 요건. 법은 요건과 효과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건에 해당하면 여기 효과가 뭐예요? 국가 등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하면 법률관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된 거, 존재한다. 그래서 이 소송의 본안 심리는 국가배상 법률관계의 존부를 다투는 건데 그것은 결국 국가배상법 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걸 말로 다시 보면 직접 상대방에게 대해서 이제 침익적인 1,000만 원
과세 처분이 강남구 세무서장에 의해서 2월 1일 날 양도소득세가 소득세법을 집행해서 갑에게 부과되었다. 그럼 2월 말까지 일방적인 과세 처분에 의해서 납부 의무가 발생했었을 때 얘가 비과세 대상인데 과세 처분하면 얘는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위법이죠. 소득세법에 위반하는 행정이 처분이니까 갑의 불이익을 구제해주는 이제 소송이 원칙이니까 소송. 일방적으로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권력작용이라고 그래요. 권력작용. 행정작용을 권력작용, 뭐 비권력작용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권력작용에 대항해서 이르는 소송이 뭐죠? 아까 3조 1호의 항고소송 중에서 특히 저 과세 처분이 단순 위법이면 4조 1호에 무슨 소송을 제기해요? 4조 1호에 과세 처분을 없애달라는 소송? 그렇죠. 취소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송에서 무슨 판결을 받아야 갑이 이기는 거죠? 갑이 구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판결을 받아야 갑이 납부 의무를 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인용 판결을 받는 게 갑의 목적이란 말이야. 이 소송에서 요건심리 통과해서 본안심리에서 원고 갑의 주장대로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면 청구가 이유있으므로 인용 판결, 즉 취소 판결을 받아야 갑이 이제 구제가 되는 거죠. 그럼 1심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으면 구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구제됐죠. 1심에서는 갑이 이긴 것이고 원고 승소, 피고 패소예요. 이 소송의 원고는 갑, 피고는 이제 A란 말이에요. A. 강남구 세무서장 A. 다음에 지금 갑의 불이익을 구제해 주는 게 소송인데 그 불이익이 위법한 과세 처분 때문에 발생하는 갑의 불이익, 지금 일방적인 납부 의무 여기 하나가 있고 이걸 구제해 주는 수단이 취소송이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위법한 과세 처분 때문에 이런 소송 등을 제기해야 된단 말이야. 돈 나간단 말이야. 그렇죠. 금전적 피해를 뭐라고 해요? 손해가 있다. 손해. 2천만 원 손해가 있다. 손해. 이것도 구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구제해 주는 수단이 국가배상 소송이란 말이에요. 국가배상 소송. 그게 이제 행정상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소송의 이름은 국가배상 의무가 국가에게 있으니 그걸 이행해라 라는 소송이에요. 그때 원고는 누구죠? 원고는 갑. 피고는 이게 국가 사무이면 국가. 지자체 사무이면 아까 지자체. 서울시 사무이면 서울시. 강남구 사무이면 강남구가 피고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국세니까 아니 국가를 피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송을 제기할 때 얘도 소송 요건 심리, 본안 심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 구조는 어떤 소송이든 똑같아요. 근데 이 소송 요건에서 중요한 건 대원소 전기관 등이 있지만 얘는 관할이 중요하다. 관할. 관할 뒤에 뭐가 생략된 거냐면 관할 법원이 생략된 거예요. 법원. 어느 법원에 제기할 거냐. 왜냐하면 1심, 2심, 3심 법원인데 맨 처음에 1심 법원에 제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1심 법원 어디에 제기할 거냐. 그게 관할이에요. 관할. 그래서 이 관할과 관련된 것이 어떠한 법원에 어떠한 소송을 제기할 거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원고인 갑의 국가배상 권리가 성질이 다설에 의하면 공권으로 본다. 공권. 공법상의 권리. 그러면 아까 결론이 어떻게 됐죠? 행정법원에. 지금 이게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이잖아요. 행정법원의 행정소송 중 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3조 2호의 무슨 소송? 당사자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뭐냐? 권리자 갑이 원고가 되고 국가배상 의무자 국가가 피고가 된다. 그래서 원고 피고 당사소송이라고 한다. 이해하시겠죠? 다만 판례에 따르면 얘를 공법상의 법률관계, 즉 공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법상의 법률관계,
사건으로 보니까 판례에 따르면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민사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소송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다음에 법원이 뭐 하죠? 본안심. 만약에 지금 현재 판례에 따르면 얘는 민사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의 변호사가 이거 공권인데 하면서 행정법원에 당사소송을 제기했으면 실제 현실에서 만약에 민사법원에다가 아니 행정법원에다가 서울행정법원에다가 당사소송을 제기했으면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을 잘못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지금 현재 판례에 따르면. 왜? 이건 서울 중앙민사지방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야 돼.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어요. 관할 요건 충족이요, 불충족이에요? 불충족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신난 사람이 피고인 국가죠. 피고인 국가. 그래서 현재 판례대로 간다면 만약에 당사소송을 제기했으면 피고 국가가 소송 요건 불충족한다. 따라서 갑이 제기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합니다. 각하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법원에다 얘기하면 법원이 그 말이 맞으면 각하 판결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 여기 소송권 원고 갑의 주장대로 소송권을 충족하면 이제 본안심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안심리의 내용이 취소소송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취소소송은 법원이 지금 원고와 피고의 다툼을 해결할 때 무엇을 해결해 줘야 되냐면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의 주장대로 과세처분이 적법한지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취소소송의 본안심리의 대상을 소송의 객체라고 그래요. 객체. 소송의 주체는 혹시 뭐죠? 주체 사람? 당사자, 원고와 피고, 당사자의 다툼을 누가 해결해 줘야 되죠? 법원. 소송의 주체는 법원과 당사자의 원고, 피고. 이게 소송의 주체, 법원과 당사자. 이해가시겠어요? 소송의 주체의 반대말이 뭐냐면 객체예요, 객체. 원고와 피고가 다투고 법원이 본안심리에서 확정해야 하는 대상. 대상은 객체잖아요, 객체. 소송의 객체는 취소소송의 경우는 과세처분의 위법, 적법 여부예요. 이해가시겠죠? 근데 이 국가배상소송의 본안심리의 내용이 다르단 말이야. 이 본안심리는 원고 갑은 국가배상법 2조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즉 요건이 뭐냐? 공, 직, 고, 위, 손, 상 두 문자로 하면 이렇게 돼요.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고의과실이 있고 위법한 행위가 있고 상대방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이게 요건이죠, 요건. 그게 국가배상법 2조의 요건이에요, 요건. 항상 법은 요건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효과. 그럼 효과가 뭐냐? 뒤에 뭐뭐 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말이 효과잖아요. 뭐뭐 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말. 그 다음 말이 효과가 국가나 지자체는 주어가 여기 있었잖아요. 국가나 지자체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인 국가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 반대로 원고인 갑은 국가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있다라는 말이 존재한다예요.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갑은 이 소송에서 지금 요 사실에 대해서 이게 법이거든요. 법. 요 법의 요건을 이루는 사실을 주장해야 돼요. 사실을 뭘 주장하냐? 지금 스몰A는 강남구 세무공무원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이 지금 양도소득세 직무 집행 중이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과실이 있었고 위법한 행위로 타인 나에게 2천만 원 손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 위법한 행위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법의
요건 사실을 주장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럼 사실 주장만 하면 안 돼. 혹시 뭐가 필요하죠? 법관을 설득하려면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증거는 다시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 등이 있는 거예요. 물적 증거, 인적 증거. 예컨대 지금 직무 집행 중이다. 근데 이 사람이 공무원이면 직무 시간 중에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사실을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증거, 물적 증거, 그런 직무 기록표라든가 출퇴근 그런 거 제출한다는 말이에요. 물적 증거. 인적 증거는 증인이에요. 증인. 이 스몰 a가 지금 갑이 비과세 대상인데 그거조차 조사도 안 했습니다. 나오는 코빼기도 안 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갑 옆집에 사는 을이 증언한다. 증인 선서하고. 이해가시겠어요? 그럼 이제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가 이제 충분히 많아져서 이 사실 갑이 직무집행 중이었다. 이런 사실들이 충분히 80% 이상 확률이 높다. 그러면 얘가 입증 증명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0% 이상 법관이 확신이 들게끔 증거를 충분히 제출해야 돼.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여기 다 이런 요건들을 이루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로서 충분히 입증했으면 효과가 뭐예요? 국가에게 국가배상 의무가 있고 갑에게 권리 즉 존재한다. 국가배상 법률관계가 존재한다. 반면에 피고인 국가는 A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대 사실을 주장한다. 직무집행 중이 아니었다. 고의과실이 없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주장하고 뭘로 입증해야 돼? 증거로 충분히 80%또 또 입증해야 돼. 그럼 국가배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발생하지 않으면 국가는 배상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그럼 존재해요, 부존재해요? 법률관계가? 부존재. 그럼 이제 국가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이 소송의 본안 심리의 내용은 국가배상 법률관계의 불을 갖고 다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죠? 만약에 갑이 이런 요건 사실을 충분히 증거로 입증했으면 법률관계가 존재하니까 법원이 갑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 판결을 한 거죠. 인용 판결. 근데 그 인용 판결의 내용이 취소송에서는 과세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이 국가배상송에서는 국가에게 2천만 원 배상할 의무가 있으니까 권리자 갑에게 돈을 주세요, 이행하세요 라는 인용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용 판결의 내용이 다른 거죠. 만약에 이제 국가가 반대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면 청구가 이유 있어요, 없어요? 갑의 청구의 내용은 국가배상 2천만 원 의무가 있는데 그걸 이행해 주세요 했는데 그 청구가 이유 없잖아요. 그럼 무슨 판결을 해요? 부존재이면 기각 판결을 해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판결은 뭐 요건을 불충족하면 각하 판결, 청구가 이유 있으면 인용 판결, 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 판결. 그냥 문자는 똑같은데 여기 내용이 다르다 이 내용이. 인용 판결, 기각 판결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무슨 소송과? 취소송과.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큰 숲에서 주된 소송, 일방적인 권력작용의 납부 의무를 없애는 소송, 취소송을 배웠어요. 그리고 여기 권리와 의무라는 측면에서는 서로 대등해요. 대등. 이 세금부 갈 때는 강남구 세무서장 또는 국가가 우위에 있는 거, 우위에. 그래서 우리가 공권력 작용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때는 국가가 우위에 있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여기 손해배상 권리 의무라는 측면에서는 서로 대등한 거예요. 대등. 이런 거는 비권력적이라고. 비권력적인 공법 작용으로 보는 게 여기 다수설이거든. 다수설. 그럴 경우에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한다. 다수설이에요. 다수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배우는 순서가 취소송을 자세히 배우고 무효확인 소송은 취소송과 차이점 위주로 배우고 부작위 위법 확인송 취소송과 차이점 위주로 배우고 마찬가지예요. 당사자 소송도 취소송과 차이점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취소송과 차이점도 시험에 나오고 이와 같이 이제 민사소송과의 차이점. 왜냐하면 이걸 민사소송으로 볼지 당사소송으로 볼지 견해 대립이 있기 때문에. 그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2 상급행정청에 불복하는 걸 뭐라고 했었죠? A2에게 불복하는 거 행정 심판. 자꾸 까먹는단 말이야. 행정 심판. 행정 심판도 이 과세 처분 자체를 없애는 소송은 항고 심판. 소송이 아니라 항고 심판. 그러니까 단순 위법이면 5조 1호의 무슨 심판? 취소 심판. 중대 명백한 위법이면 5조 2호의 무효 등 확인 심판. 근데 수익적 처분, 건축주 갑이 강남구 1번지에 건축 허가, 10층 건물 허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수익적 처분이 발령되었을 때 구제 가는 거예요? 발령되지 않았을 때 구제 가는 거예요? 건축주 갑은? 발령되면 허가는 갑에게 수익적인데 왜 구제를 가요? 미친 거 아니에요? 건축주 갑은 강남구 1번지 10층 건물 건축 허가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나오면 건물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 허가는 갑에게 수익적이라는 거예요. 수익적. 수익적 처분인데 얘가 나올 때, 발령되었을 때 구제를 가는 거예요? 발령되지 않았을 때 구제를 가는 거예요? 이 허가, 수익적 처분이. 이걸 발령한다고 그래. 허가를 발령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허가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허가를 해 주었을 때 갑이 구제 가는 거예요? 허가를 해주지 않았을 때 구제 가는 거예요? 허가를 해줬는데 왜 구제를 가요? 허가를 해주면 구제 갈 필요가 없지. 자 봐요. 얘도 건축법상에 허가를 해주려면 건축법상에 허가 해줄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둥당 철근 4개 등의 요건을 갖춰서 허가를 신청하는 거예요. 왜냐면 무너지지 않도록 건물이 안전하도록 기둥당 철근 4개에서 건축하겠습니다 하고 뭐 설계서라든가 그런 걸 다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요건을 갖췄으면 효과 강남구청장은 건축 허가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남구청장이 철근 4개인데 허가를 해주면 이거는 적법한 허가예요. 근데 만약에 갑이 속여가지고 철근 4개 넣어야 되는데 2개인데 4개처럼 속여서 허가를 신청했어요. 근데 허가가 나왔어. 허가가. 그럼 허가는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위법이에요. 위법한 허가 처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갑에게 위법한 허가 처분이 나왔어요. 그럼 갑은 불복 구제 가야 한가요? 구제가 심판이나 소송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이나 소송, 구제 안 간단 말이야. 왜냐하면 자기에게 이 허가 처분은 수익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허가 받아야지만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허가제도거든요. 이게 다시 허가가 이제 갑의 건축주 갑에게는 수익적 처분이에요. 그래서 수익적 처분이 나왔을 때는 걔가 위법하더라도 갑은 허가를 취소해 주세요 하는 미친놈은 없어요. 오히려 철근 2개이면 건축비가 20억밖에 안 되는데 철근 4개이면 100억 든단 말이에요. 40억 든단 말이에요. 허가 나온 게 땡큐지 땡큐. 그러니까 허가 잘못 나오더라도 위법하더라도 허가는 갑에게 수익적이기 때문에 갑은 심판이나 소송을 안 간단 말이에요. understand? 여기까지 됐죠? 갑은 이러한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는 얘가 안 나오는 모습이 강남구청장이 거부합니다. 이렇게 하면 거부 처분이에요. 여기는 침입적 처분, 여기는 거부 처분. 이 2개를 합쳐서 처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록 허가도 없고 거부도 없으면 뭔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걸 부작위라고 한단 말이에요. 4월 1일이 됐으면 이게 부작위가 되는 거예요, 부작위. 이렇게 2가지가 갑이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갑이 구제, 심판이나 소송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해야 된다고, 위법.
이건 이제 위법하려면 이걸로 해야 되겠죠. 철근 4개 넣어서 허가 신청해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을 때 위법하니까 구제를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허가도 공권력 작용이에요. 물론 거부도 공권력 작용이에요. 이 거부 처분 자체를 없애달라는 소송은 무슨 소송이에요? 취소소. 그다음에 이 경우 거부가 나왔을 때에도 갑에게 손해가 발생해요, 안 해?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하죠. 이거 소송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리고 건물을 못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법한 거부 처분, 부작위 때문에 갑에게 2천만 원 손해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소송 가야 돼요? 그렇죠. 국가배상 소송. 똑같은 거예요. 구조는 똑같단 말이에요. 침입적 처분, 얘가 위법하다면 그 자체를 없애달라는 취소송. 그로 인한 손해, 국가배상 소송. 거부 처분, 이걸 없애달라는 취소송. 그로 인한 손해, 국가배상 소송. 여기 부작위일 경우에만 소송이 다르죠. 부작위일 경우에는 3호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그 다음에 부작위일 경우에도 손해가 나고 있잖아요. 역시 2천만 원 국가배상 소송. 그래서 정리하면 3조 1호의 항고소송, 4조 1호의 취소소송과 그 다음에 3조 2호의 당사소송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행정소송의 종류가. 여기까지 이해가요? 근데 여기 행정심판 이제 설명하다 이제 일로 왔는데 행정심판은 항고심판밖에 없어요. 당사자 심판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행정심판은 국가배상 행정심판 없어요. 이건 없고 이게 올해 23년도에 뜬 거예요. 여하튼 그렇고 소송과 다른 점이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소송과 다른 점, 소송의 종류가 3호에 여기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지만 여기는 허가해달라는 허가 발령할 의무가 있는 의무 이행 심판이 있어요. 이런 게 있는 게 소송과 다른 점인데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소송과 다른 점. 여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심판. 또 앞으로 가야 돼요. 오 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5페이지) 맨 위에 로마자 1번 행정심판법이죠. 누구한테 불복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림 그릴 때 누구한테 불복 구제 가는 거예요? A2에게. A2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소송은 C 법원에게.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법 두 번째 박스에 5조의 행정심판의 종류가 있죠. 5조에 두 번째 박스. 1호가 무슨 심판이죠? 4조 행소법 4조 1호하고 똑같은 거예요. 2호가 무슨 심판이죠? 무효하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처분이 단순 위법이면 취소 심판, 중대 명백한 위법이면 무효하게 심판. 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에요. 심판이에요. 처분은 크게 침입적 처분과 거부 처분 이렇게 나누거든요. 여기잖아요. 침입적 처분과 거부 처분. 거부 처분도 뭔가 한 거예요. 요 침입적 처분이나 거부 처분은 부작위의 반대말이 작위예요. 작위. 했다. 뭔가 했다. 근데 여기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구제 수단이 행정소송법에는 없는 3호에 뭐가 있어요? 음행심판이 있잖아요. 음행심판. 그래서 소송과 다른 점 3호의 음행심판 등을 좀 배우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러니 하시고. 그래서 박스 밑에 제가 이제 간단히 정리해 놓은 게 심판에는 두꺼운 글씨 무슨 심판만 있다? 항고 심판만 있다. 즉 당사자 심판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호의 의무 이행 심판의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소송에는 없어요. 4조에는 없단 말이야. 근데 이런 차이점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심판의 소송과의 차이점. 이 조문만으로도 두 개가 차이가 있는 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객관식이면 금방 푸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객관식이면 지금 이것만 배워도 답을 빨리빨리 고를 수가 있다고요. 지문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문에 항고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배상 소송 전에 항고 심판을 제기할 수, 당사자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하면 O예요, X예요. 여기 국가배상 소송 전에 여기 당사자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하면 O예요, X예요. X지. 이제 그렇게 푸는 거예요. 여기 행정 심판에는 의맹 심판이 있다. O예요, X예요. O지. 이제 그런 질문이 나. 그건 객관식. 근데 왜 그런지 이해하고 글로 쓰는 게 주관식이에요. 차이점 쓰는 게 나와요. 그렇죠. 이제 차이점들을 공부하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 숲, 어제 오늘 1교시까지 합쳐서 전체 숲을 좀 그려드렸어요. 소송이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처분이 위법하다면, 침입적 처분이나 거부 처분 등이 위법하다면 그 처분 자체를 없애달라는 소송이 항고소송 중에 무슨 소송이에요? 취소소송. 4조 1호. 그 다음에 그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2천만 원 손해에 대한 소송이 무슨 소송이에요? 오늘 배운 거? 국가배상 소송. 다수설에 의하면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당사자 소송. 3조 2호. 이게 이제 주된 소송, 취소소송, 당사소송. 뭔지 아시겠죠? 근데 또 하나 배운 게 행정심판은 소송과 차이점이 시험에 나오는 건데 그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거. 당사자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조문 봤잖아요. 의맹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마무리. 어디서 문제를 내는 거냐? 취소소송에서 당연히 많이 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3조 4조 이외의 무효확인 소송은 취소소송과 차이점이 시험에 나오는 것이고 부작위 확인 소송도 취소소송과 차이점이 시험에 나오는 것이고 여기 당사소송도 취소소송과 차이점이 시험에 나오는 것이고 올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차이점. 또 당사소송은 또 민사소송과의 차이점도 시험에 나오는 것이고 행정심판도 취소소송과 차이점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된 소송은 취소소송에서 주된 내용은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 행정쟁송법 기본서 제 기본서의 목차를 보여드릴게요. 목차. 그럼 이제 빨리 알 수가 있지. 목차 본 다음에 법전 볼 거예요. 10분 쉬고 7시 10분까지 들어오세요.